네, 자, 앞에 보셨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회사 동아인텍과 함께하는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말 그 업무로 바쁘실 텐데도 저희 이 또 동아인텍에 관심 가져주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바쁜 발걸음 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 그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아인텍 경영기획팀장 김동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에 나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자리도 좋고 또 뒤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느 분야든지 여쭤보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김동성 부장님 찾아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인텍에서 지금 10년 이상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성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은성 차장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인텍 경영기획팀에서 지금 2년 차로 사원 한빈누리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영기획팀 한빈누리 사원님. 예, 반갑습니다. 동아인텍 전산팀 김영태 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산팀에서 우리 김영태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특강이긴 합니다만 깨알 같은 질문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질문으로 우리 주식회사 동아인텍의 전반적인 채용 과정이나 또는 채용 단계별로 주요 선발 기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인텍은 채용이 대기업 같은 어떤 시기를 정해가지고 하는 채용은 없고요.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채용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가고 이제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올라온 공고를 보고 채용 분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저희가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서류 심사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은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예를 들면 서류 단계에서의 주요 선별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자기소개서 앞 단계의 기본적인 이력서 단계 있잖아요. 거기서의 어떤 선발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전공을 제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조선해양, 냉동공조 이런 쪽 지원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류에서 같이 반영이 되는 게 아마 자기소개서가 있을 텐데요.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이 회사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거를 어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분량이 그렇게 적어도 아니면 또 길게 써도 무슨 얘기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쁘게 포장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작은 공간 내에 자기 자신이 남을 설득할 수 있게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채용 담당자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에서의 또 선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면접은 저희가 이제 크게 1차 면접, 2차 면접 이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에서는 저희 인사 쪽 직원들하고 실제 구직을 하는 현업팀에서 이제 팀장, 실무자 이렇게 이제 보통 4명 정도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면접 단계에서는 예전에 한참 압박 면접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면접은 아니고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자기소개서에 작성된 내용이 틀림이 없는지, 그리고 회사 입사한 뒤에 본인의 어떤
의지, 각오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뭐 부담을 가질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부장님 저희가 아까 왜 1차는 실무지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조윤성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면접을 직접 보실 텐데 그때 조윤성 차장님께서 면접에서 보시는 좀 주안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설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는 인원을 키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전공 관련돼서 학교에서 뭐 특이 사항들이 저희 이제 업무랑 일치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으면 많은 가산점을 받고 그런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인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래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좀 어떻게 내가 드러내고 싶어도 사실은 면접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친구는 오래 근무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왔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 자기의 기준이랑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직원은, 이 신입사원은 정말 이 회사에 열심히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답하는 게 좋고요. 자기가 조금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그날은 좀 목소리도 크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서로 대화가 오가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면접관도 더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서도 실무 면접을 보시잖아요. 네, 자, 1차 실무 면접을 보실 텐데 부장님께서 보시는 면접의 주안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오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도를 일단 중요시하게 보고요. 그 전산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뭔가 작업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또는 뭐 학교를 다니실 때 뭐 자기소개서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과제를 수행했다든지 그런 점을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 또는 나는 이 질문은 꼭 해. 막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ERP에 이제 현장에서 쓰는 어떤 제조 실행 시스템, 뭐 MES도 있고, 뭐 이제 외주 거래를 하는 SCM도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제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한빈돌 사원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면접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면접 볼 때 좀 어떠셨나요? 저희 회사 면접 보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기보다는 약간 인터뷰 방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궁금한 거는 그래서 면접 때 뭐 물어봤어요? 이런 거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무에 대한 뭐 심화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이 적은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나는 멘트 있으신가요? 우리 한빈돌 사원님의 면접 답변? 또 이제 업무를 이제 대하는 태도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었는데,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면접관님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김동성 부장님 조금 심심하시죠? 이제 마이크를 좀 들어볼게요.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나 할까요?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방금 잘 대처하신 것 같은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구직자가 잘 모르는구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인사 담당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그 방금 한빈누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회사 면접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하는 정도. 빵 터지셨어요 지금. 네, 그거보다는 조금 텐션이 있긴 하지만 이게 소개팅을 하는데 뭐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뭐 너의 취미는 뭐냐 하면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제 면접을 진행할 때 모르는 내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 면접했던 친구가 있는데 뭐 속된 말로 뭐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다 왔나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했는데 왠지 느낌이 이렇게 말에 좀 다 외워가지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건 참 고마운데 그 뭐 예상된 질문을 다 너무 달달 외워가지고 한 건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이 좀 부족했고 그 설사 당황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도 다 면접관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순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저희가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볼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업 정보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동아인텍의 기업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아인텍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뭐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고 온 지원자한테 좀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어떤 뭐 수상 기록이나 최근 뉴스 이런 거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를 치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동아인텍에서 뭐 수소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데 뭐 그쪽 분야가 관심이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만 해주셔도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구나. 이건 분명히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소개팅처럼 상대방을 좀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실무 팀장이나 또 인사 쪽에 어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빈누리 사원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동아인텍의 기업 분석. 사실 저는 그 동아인텍에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 현장 실습에 참석을 해서 처음에 동아인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자들한테 이제 많이 정보를 얻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동아인텍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회사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에 가끔씩 전화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더 알려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방법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나 이제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회사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그 모르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직자들한테 듣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만 좀 알고 가도 생각보다 그것마저도 그렇게 잘 알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만 조금 눈여겨서 보고 준비를 하셔도 충분한 기업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부장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또 궁금한 게 본인은 면접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해요. 나도 면접을 참 잘 본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런 걸까요? 실무 면접 보시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가 그 면접을 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그 회의를 좀 합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뭐 회사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뭐 인성 그다음에 저희 전문 분야다 보니 저희 쪽에 이제 이 친구가 입사를 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내부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임에도 이게
참 떨어지면 저희도 이제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뭐 인원은 정해져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뽑아야 될 때는 뭐 일단 협의해서 저희가 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게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뭐 0.0001점 차이로 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면접을 떨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면접 보러 가면 그게 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 친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대충 괜찮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떨어졌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점수를 더 줄 수는 있겠죠. 자, 우리 조윤서 차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딱 정해서 우리는 이분을 뽑을 거야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의 후보상을 올리면 또 2차 임원 면접을 진행을 해서 그분 중에 괜찮은 분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실무 면접 때 저희가 생각한 최고점의 그분이 이제 임원 면접에서 점수 차가 이제 조금의 차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두 번째 지원했을 때 이분 한 번 떨어졌으니까 탈락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차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팀 담당자가 눈여겨보신 분은 2차에 또 면접이 오면 그분은 이제 무조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어차피 1차에서 서류가 합격,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2차, 3차까지도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원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시 부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이제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채용 공고가 올라왔구나. 그런데 조금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물론 이제 수시 채용이긴 하지만 주로 언제쯤 연간으로 봤을 때 주로 언제쯤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든가 경력을 보셨을 때 쭉 돌이켜 보셨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쯤 주로 있었던 것 같은 시기가 좀 있을까요? 이제 뭐 저희 동아인텍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마다 9월, 10월 되면 이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는 뭐 당연히 인력 충원 계획이나 인력 운영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이 11월 중에는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수순에 맞춰서 연초가 제일 직원 채용이 좀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하고 관계없이 뭐 수시로 채용을 하긴 하지만 가을쯤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월 하고 이제 9월, 10월 이때쯤이 뭐 공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채용이 좀 활발한 시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할 때 1, 2월을 목표로 한번 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을 또 한번 목표로 삼아서 준비를 하면 물론 이제 수시긴 하지만 주로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인사를 오래 쭉 해오시면서 취업 준비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면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준비를 잘 해오십니다. 근데 그 채용하는 입장에서 좀 황당한 경우 뭐 이런 게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나 이제 이런 자기가 직접 작성한 이제 서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좀 당황을 한다든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자기가 작성한 내용조차도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플러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따로 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요즘 지원자들이 대부분 학력은 대졸, 뭐 기계 계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지원자들이 어찌 보면 다른 지원자보다 본인이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남들과 좀 구별이 될 수 있는 차별 포인트를 좀 어필할 부분을 뭐 자기소개서에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 진행 시에 어필을 하시는 게 다른 지원자보다 본인이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쯤 되면 또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우리 한빛놀이 사원님, 제일 최근에 입사하셨으니, 네, 우리 한빛놀이 사원님의
그 돋보이는 전략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먼저 현장 실습 경험이 일단 가장 돋보이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그 동아인텍에 입사하고 싶다는 그 내용, 제 스토리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다른 비슷한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고 신입이 있었는데도 제가 이제 채용된 이유를 가장 꼽는다면은 어떻게든 저는 동아인텍에 입사하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인사 담당이라고 오셨거든요. 우리 한빛누리 사원님께서 그 원래 인사 업무를 지원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원래 총무팀 쪽으로 입사를 해서 포지션이 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본인이 희망을 했을 때 뭐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서 이제 보직을 바꿔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고 한들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직자의 입장도 있었고 이제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직자일 때는 취업 준비를 바라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인사 담당을 하고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내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 이건 조금 바뀌네 라고 하는 그런 면들도 있을까요? 저는 취준생 때 가장 이제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가장 컸던 게 연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것도 연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 담당자가 되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연봉도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저녁 시간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정업계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연봉도 꽤 높은 편이고 이제 기술력이나 이제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충분히 지원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알 어필 또 해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옆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우리 김영태 부장님, 네, 이제 전산팀에 계시는데 전산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전공 분야가 조금 폭넓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범위는 어떤 전공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학교의 전공을 전산공학 쪽 관련 전공을 하시면 뭐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미래 가지고 관련한 핵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프로그램 쪽에 조금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커리어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면 같이 병행을 해서 지원 충분히 가능하다. 네, 꼭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그런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우리 동아인텍에서. 저는 동아인텍에는 5년 차 정도고요. 그 전 직장까지 합치면 전산에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라고나 할까요? 재밌었던 일,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보람을 느낀 적은 저희 아마 팀원들도 비슷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제조업에 이제 그 IT 전산실이라고 하면 저희 고객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외부의 고객이 아니라 내부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시는 뭐 기획팀도 그렇고 설계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조금 편하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전산실에서 이번에 만드는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자, 그럼 우리 옆에 조인성 차장님께도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장님 지금 설계 파트 담당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계라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범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열교환기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열교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열계산 그리고 이제 압력 파트에 이제 강도 계산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부 그리고 냉동공학과 그리고 조선해양 쪽에 관련된 과면 아마 가산점이 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관련 기사 자격증, 냉동공조 기계 기사라든지 일반 기계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 과를 나오셨어도 그 관련 지식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조금 기억에 남거나 성취감이 있었거나 보람이 되었거나 조금 뭐 가족 간 뭐 고객 일 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설계다 보니까 설계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제품으로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호선의 어떤 열교환기에 제 이름이 박혀 있는 그 도면이 나가고 그 도면으로 인해서 제품이 만들어진 걸 봤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제 경력이 쌓이고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면 타 부서에 이제 저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객들도 이제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이분한테 물어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기분도 좋아지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이제 한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지가 한 30분 조금 넘어갔는데요. 우리 현장에 지금 참여해 주신 많은 청년분들이 계신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손들고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푸짐한 상품도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혹시 그 연봉 상승률 같은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뭐 잠깐 미팅을 했는데 제일 좀 곤란한 질문,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을 꼭 집어서 지금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회사하고 매년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항상 그 기준에서 플러스 얼마 이렇게 그 조합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합하고 항상 협상을 해서 사회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물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손을 번쩍번쩍 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한 정명재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설계 부장님 쪽에 약간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경력이 쌓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요건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면 기능장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기술사, 기능장들에 대해서 목표를 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오면 일단 저희 하는 업무랑은 기술사, 기능장이 관련이 크게 있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켠에 접어드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설계자가 얼마나 많이 자기가 하고자 하고 많은 걸 알고자 하고 흡수하고자 하면 성장하는 거는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사, 기능장이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높은 연봉이 기대되고 높은 직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회사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아이템이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을 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불러주고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더 목표로 삼으시는 게 엔지니어로서 더 좋지 않을까,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부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는데,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조현성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라이센스가 실무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전념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 회사에 기술사도 있고 기능장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 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현업 업무하고 그 라이센스하고 거리가 좀 좁으면 분명히 그 뭐 다른 데 회사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본인이 업무 외에 어떤 뭐 학구적인 열망이 있다, 난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걸 누가 뭐 막지는 않고요. 회사에서는 항상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대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면접 과정에서 1차 실무지 면접과 2차 인원 면접이 있다셨는데 2차 인원 면접과 1차 실무지 면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실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은 다 제가 받는 것 같은데.
그 주식회사 동아인텍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진 면접에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오고 가는지는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본인의 팀에 도움이 될 건지 이제 좀 그렇게 좁은 의미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임원진 면접은 회사의 비전, 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하고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뭐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거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받아보는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진땀 흘리시면서 지금 그래도 솔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많이 이야기해 주신 우리 주식회사 동아인텍에서 나오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